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대단한 활약을 한 선수를 고르면 맨시티의 홀란을 고를 분이 많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 합류한 홀란은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적응 기간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이 리그 20경기에서 25골을 터뜨리면서 첼시 구단 전체보다 많은 득점을 했죠. 홀란 혼자 넣은 골이 프리미어리그의 8팀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의외로 현재 영국에서는 홀란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페이스로 득점을 하고 있는 괴물 스트라이커가 왜 걱정의 대상이 된 걸까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토트넘과의 2차전이었습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풀타임을 뛰고도 유효슈팅은커녕 슈팅도 한 개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던 홀란을 영국 언론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들은 홀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맨시티에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맨유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은 홀란은 정말 열심히 달렸다. 홀란은 골을 넣을 준비를 너무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맨시티 동료들은 홀란과 경기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비판했고, 리버풀의 전설인 제이미 캐러거 역시 홀란은 자신이 가진 것의 60%만을 보여줬다. 홀란은 역습을 구사하는 리그에서 왔지만 맨시티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라면서 홀란이 맨시티 색깔과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맨시티가 홀란을 영입한 게 실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가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20경기에서 25골 넣은 공격수를 영입 실패라고 평가한다면 이적생들 득점이 0%인 토트넘은 빅클럽도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홀란이 부진하다, 실패다라기에는 너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지난 1차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맞춘 게 다름 아닌 홀란이었고, 다음 경기인 울버햄튼전에서는 혼자서 해트트릭을 해버렸습니다. 두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다가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침묵했다고 영입 자체가 실패라고 하는 건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죠. 아니, 오히려 화가 나는 일입니다. 왜 홀란을 비판하는 게 화가 나냐고요? 홀란이 토트넘전에 부진했다고 맨시티의 전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토트넘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잘할 리가 없으니 홀란의 침묵은 맨시티 잘못이라니 토트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죠. 토트넘과 맨시티의 2차전에서는 맨시티가 못했다고 하기보다 토트넘이 잘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콘테 감독의 큰 그림이었는지 스텔리니 코치의 능력인지 몰라도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토트넘의 전술은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수비가 달라졌습니다. 콘테는 부임 이후 계속 3백 전술로 윙백의 공격 가담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3백이 아닌 4백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수비의 핵심은 놀랍게도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그동안 수비 구멍이라고 할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를 해온 다이어가 미드필더 진영까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중원 장악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이어가 중원까지 올라갈 때마다 양쪽 윙백인 에메르송과 페리시치는 수비 진영으로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3백이나 5백이 아니라 4백의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다이어는 벤탄쿠르나 호이베르와 동일선상에 설 정도로 전진했고, 덕분에 호이베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골이 터졌죠. 호이베르가 뒤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서 맨시티 수비를 압박해서 공을 뺏고 케인의 선제골로 연결됐던 겁니다. 토트넘의 답답했던 중원 싸움을 다이어의 전진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이어의 전진의 효과는 또 있습니다. 다이어가 위로 올라가면서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이 내려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앞쪽으로 공간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3백 전술을 쓸 때는 페리시치가 자꾸 앞으로 나서는 바람에 손흥민이 질주할 공간이 없어지고 중원으로 밀려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리시치가 뒤로 빠지게 되니까 손흥민이 다시 살아났죠.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시원한 질주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단숨에 쉽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페리시치가 문제였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드니까 맨시티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1차전에서 대활약했던 마레즈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페리시치의 취약한 수비력을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로 막은 거죠. 남은 건 오른쪽 수비였는데 놀랍게도 에메르송이 각성하면서 경기 내내 멋진 수비를 해냈습니다. 에메르송이 왜 갑자기 일취월장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콘테 감독이 자리에 없어서 부담을 덜면서 제 실력을 발휘한 건지 아니면 포로의 영입 때문에 선발을 뺏길까봐 정신을 차린 건지. 아무튼 에메르송은 전성기 때처럼 자신의 피지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릴리시를 잘 막아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올리면 손흥민에게 바로 뒷공간을 뚫리고 반대쪽으로 공격을 풀려고 해도 에메르송이 미친 수비를 보여주고 중원으로 공격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이어가 높이 올라와서 차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막힌 겁니다.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59분에서야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키패스 3개를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데브라이너를 교체로 출전시키는 것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인 만큼 어쨌거나 토트넘이 잘해서 맨시티가 졌다는 건 팩트입니다.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한 홀란이 토트넘을 상대로는 유효슈팅도 없고 페널티 박스 안 터치가 없다는 것도 다 토트넘이 잘 해서였고요.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쉽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진짜 토트넘이 잘한 게 맞긴 합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달라진 전술에 환호했습니다. 다이어는 원래 미드필더도 가능했지 맨시티전에서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어. 이걸 3백이라고 할지 4백이라고 할지 모르겠어. 그치만 경기력은 확실히 좋았지.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다시 확인됐어. 앞으로도 제발 공격은 손흥민과 케인에게 맡겨라. 토트넘이 달라졌어. 콘테가 없어서인가? 갑자기 시즌 후반이 기대되기 시작했어. 이 새로운 전술은 토트넘의 빛이 될 거야. 손흥민도 모자라서 에메르송, 다이어까지 살아난다? 아스날이랑 지금 만났어야 돼. 나는 달라진 뉴 토트넘이 마음에 들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 우리는 작년 4위 팀이야. 이게 바로 강팀의 자세지.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리그 3위도 넘볼 수 있을 정도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도 AC 밀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AC 밀란은 조 2위로 올라왔지만 지난 시즌 세리A 우승팀으로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맨시티전에서 쓴 새로운 형태의 전술이라면 8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AC 밀란은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한 토리노를 상대로 연장전에서 실점을 당하면서 16강 탈락을 하고 말았죠. 쉽게 말해서 최악의 하락세입니다. 새로운 전술로 태어난 뉴 토트넘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밀란과의 챔스 16강 경기는 다음 주 수요일 새벽 5시에 원정 경기로 시작하게 되는데 변화된 토트넘이 밀란 원정에서도 승전보를 터뜨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토트넘 강해진 거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